초능력자물로 한국 영화 역대급 액션을 보여줬던 마녀 1편에 이어 4년 만에 돌아온 마녀 2편도 280만 관객수라는 준수한 성적을 내며 최근 VOD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 2편의 줄거리가 상당히 유사하고 흐름도 비슷하다라는 관객분들의 후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마녀 시리즈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면 1, 2편까지는 세계관과 갈등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녀2의 명장면들과 함께 감독님이 관객들에게 밝힌 설정들까지 참고해서 이 거대한 세계관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녀 시리즈에서 대립하는 집단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야 하는데, 일단 이 모든 능력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은 아직까지도 본사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1편에선 본사가 수십 년 전부터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실험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고, 그렇게 가장 먼저 탄생한 것은 건강한 육체의 군인들에게 뇌실험을 진행해 탄생한 1세대 프로토타입으로, 니들 세대 실험은 꽤 성공적이었어. 그 덜 떨어진 1세대 시제품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지. 감독님께선 GV를 통해 1세대 프로토타입들은 0세대임을 밝혔습니다. 이 0세대가 미스터 체와 같은 사람들이고 인간을 상회하는 육체를 지녔지만 신체 일부가 괴사하는 증상을 겪고 있었기에 그런 단점을 보완해 탄생한 것들이 구자연을 비롯한 1세대들인 것인데, 유전자가 조작된 뇌를 갖고 탄생한 그들은 신체 괴사 증상이 없는 강화된 육체뿐 아니라 개개인의 독특한 초능력들이 발현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온갖 살인 기술을 연마하며 성장했습니다.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은 일부 1세대들 중엔 폭주할 경우 뇌가 터져 사망하는 증상이 있다는 것인데, 게다가 이렇게 강한 존재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기에 본사에선 1세대를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폐기 과정이 마녀 1편 초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도망친 1세대가 마녀로 불린 어린 구자연이었고, 마찬가지로 1세대인 귀공자와 긴머리 무리의 경우 닥터백이 본사의 지침을 어기고 자신이 소유했으며, 1편의 맨 마지막에 나온 얼굴에 흉터가 있는 소녀도 살아남은 2세대로 닥터백의 쌍둥이 동생 백총괄이 소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1세대들임에도 구자연은 귀공자 무리를 혼자서 압도했을 정도로 강하다는 데에서 같은 세대 안에서도 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나마 현재까지 구자연에게 꽤 큰 피해를 주고 싸움 후에도 생존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소녀라는 게 2편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히 그 아이도 여기서 크게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을 거야. 그럼 마녀 2편에서 새로 등장한 소녀와 자윤의 엄마 미연, 장, 토우, 유니온인 조연 같은 인물들은 어떻게 분류되느냐? 우선 자윤의 엄마 미연과 장은 감독님의 표현으론 만들어지지 않은 능력자들로 통칭 오리지널들입니다. 두 명 모두의 능력은 아직까지는 미상이지만 그들의 유전자, 즉 혈액을 공급받아 능력을 활성화시킨 인물들이 바로 토우 그리고 유니온들인 것인데, 그들은 모두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일부는 미연의 유전자를, 일부는 장의 유전자를 주입받아서 인간을 상회하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번 영화에 등장한 조연의 경우 장의 유전자를 받은 유니온인 것이고, 때문에 육체 능력과 회복력을 갖췄지만 염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특히나 능력자들과 싸울 땐 무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고, 더불어 장이 검은 핏줄이 올라오는 이상 증상이 있는 것처럼 에이씨, 날만 보시면 고기 지랄이네. 조현도 검은 핏줄이 올라오는 부작용을 겪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 영화에 등장한 일부 토우 멤버들은 미연의 유전자를 받은 것으로 육체 능력, 회복력과 더불어 염력까지 갖게 된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해 토우 그리고 조연 같은 유니온들은 뇌만 조작해서 탄생한 0세대도 아니고 유전자 조작된 뇌를 갖고 태어난 1세대도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2편의 초반에 등장한 미연이라는 인물은 소녀와 자윤을 낳은 친어머니인데, 영화 속 대사도 그렇고 본체의 몸에 자라고 있던 수정체를 분리해 복제를 시도했어. 감독님의 GV에서도 밝혀졌듯이 소녀가 오리지널이고 미연의 수정체를 분리 복제해서 만들어진 소녀의 쌍둥이가 자윤인 것입니다. 언니랑 같이 가자. 그럼 왜 자윤이가 언니이냐? 이에 대해서도 감독님이 직접 밝히셨는데, 자윤이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간단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2편을 통해 밝혀진 이야기는 이 초능력자들이 모두 본사의 소속이지만 그들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장과 백총괄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인간주의 그룹 아니면 유니언, 저희 아니면 총괄님 쪽이네요. 본사 내부에는 대표적으로 유니언 그룹과 초인간주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니온 그룹의 경우 인간이 초능력자를 지배해야 하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땐 제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집단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세상에 나오면 안 돼. 반드시 제거돼야 돼. 대표적인 인물은 쌍둥이존 동생인 백총괄이 있습니다.
본사의 기본적인 운영 방침도 유니언 그룹과 동일하다는 점이 1편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 원래 위에 있으면 그런 게 불안하거든. 통제가 안 되고 뭐 그러는 거. 결국 니들을 폐기하라는 아주 먹같은 결정이 내려진 거야. 하지만 당시엔 닥터백이 멋대로 1세대 중 일부를 자신이 거두어 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든 내 새끼들인데. 반면 장은 초인간주의 그룹 실세로 그 뜻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 하는 집단으로 궁극적으론 초능력자들이 인간을 지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두 집단의 갈등은 이런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1편 마지막 부분의 구자윤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당시 자윤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걸 해결하려고요. 자신의 뇌폭주를 막아줄 수 있는 파란 약물을 꽤 많이 확보했음에도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닥터백의 대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동종의 골수를 이식받는 건데 넌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추가로 파란 약물에 대한 감독님의 코멘트도 있었는데 이는 누군가의 피에서 비롯된 약물이고 그 피의 원 주인을 찾으려고 자윤이 1편에서 사라진 3개월간 연구소들을 파괴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많은 곳을 헤집어 놓은 거잖아. 원래대로면 이 3개월가량의 과정이 2편이 되었어야 됐는데 제작상의 문제로 생략된 것이고 어쨌든 전세계 각지의 연구소 공격 끝에 그 피의 주인을 알아내려면 제주도에 있는 백총괄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윤이 이곳을 다녀가고 얼마 후 장이 찾아온 것인데 그가 전한 소식은 구자윤이 상해 연구소에서 풀어준 토우라고 불리는 막강한 녀석들이 아크라는 곳으로 침입한 것인데 이 아크라는 곳에 평생 수감되어 있던 것이 소녀였습니다. 애초에 아크의 존재나 위치 등은 본사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곳인데 구자윤이 백총괄을 만난 후에 아크의 위치로 토우의 공격이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장은 백총괄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아니면 총괄님 쪽이네요. 반대로 백총괄은 초인들이 인간들을 지배해야 한다는 이념을 지닌 초인간주의 그룹을 의심하는 상황. 누가 누굴 의심해 지금 씨발 진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폐기 처리되어야 했던 1세대인 소녀를 잡기 위해 2편에 새로 등장한 조현과 톰이 움직입니다. 그 회사 내 그룹들끼리 뒤에서 쌈질하는 거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난 그냥 내 알아서 할라니까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들이 앞서 설명해드렸던 유니언들인데 장 혹은 미연의 유전자를 주입받은 군인들로 소녀를 쫓기 전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세대의 폐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데 1편의 미스터체와 같은 0세대도 1세대 중 일부를 쓰러뜨릴 수 있었고 2편의 유니언인 조연도 1세대들을 추적하며 폐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능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1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0세대나 유니언들이 쓰러뜨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조연은 약 10년 전엔 장의 부하로 활동했었으나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인해 장의 곁을 떠나 지금은 백총괄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 즉 현재는 서로 살갑게 지낼래야 지낼 수 없는 이해관계에 얽혔음에도 이번 2편에서 조연이 혼자서 소녀를 폐기 처리하는데 실패했기에 3편부터는 두 집단이 함께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 저것도 얼른 가서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저것들이 어디로 갈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참고로 감독님이 밝히신 설정에 의하면 10년 전 조현과 장이 함께 활동할 때 그들 부대에는 1편의 미스터 최도 있었고 이 당시 사건 때문에 장과 조현 사이에 오해가 생겨 조현이 깊이 신뢰하고 있던 장을 떠나 백총괄의 편에 붙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제 10년 전 빚은 갚는 걸로 하시죠. 이에 대해선 후속편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1, 2편의 전개가 비슷했을지언정 세계관 내 설정들은 2편에서 훨씬 더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약 1시간가량의 감독님과 관객들의 문답 2편을 들으며 느꼈던 점은 영화 안에서 설명되지 못한 설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영화에 처음 등장한 장의 유전자가 많은 인간들을 강화해준 오리지널이라는 설정은 감독님의 코멘터리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정보이고 조연과 같은 유니언들 그리고 토우 안에서도 일부 멤버들은 장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일부는 소녀와 자윤의 어머니인 미연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힘을 얻었다는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작 과정에서 제작사가 한국에서 철수하고 중간에 코로나 시기도 있었기에 많은 난항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지만 어쨌든 현란한 액션만 강조하기엔 세계관의 설정이 중요한 마녀 시리즈인 만큼 후속작에선 영화만 보고도 인물 관계나 세계관 설정이 정립되는 게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